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아시아 투데이 사설 하나 소개하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은요. 현직 대통령 체포, 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란죄 성립이 안 되는데도 왜 수사기관들이 성급하게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인과 집권 여당이 국헌인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집권 여당이 아닌 제3자가 집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내란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게 내란죄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고유권한으로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마비 판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 불법인지도 지금 논란 중인데요. 지금 수사기관들도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불법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지조차 헌법학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자체가 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면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2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판사에 대해서조차 탄핵을 겁박하고 도돌이표 특검을 계속 의결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대통령실의 활동비 예산을 제로로 하는 등 예산 폭주까지 벌려 국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파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해킹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하게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일부 서버에 대해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공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해킹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치명적 문제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한 기관처럼 돼 있어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취해법권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존중해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합당한지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하나씩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도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모 방송사 경영진이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체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언론 노조가 반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중동에서도 부정선거의 붓자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 불능을 이유로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구속 자체가 여론 재판된다는 것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이처럼 수사기관들이 앞다투어 윤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려는 데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각종 사건들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려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이미 여론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구속만 되면 유죄로 보는 법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런 법적 편견을 뻔히 알면서 아직 법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방송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으려고 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유언비어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지만 그 근거가 됐던 여러 신문에 보도됐던 밀회설,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설, 세월호 7시간 관련 루머 등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벌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요 정치인을 암살한 후 북한 소행으로 위장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정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즉각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이런 유언비어가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여러분,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임기 중 구속 수감된 적이 있지만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의 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구속하려고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수사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 경찰, 검찰, 공수처는 뒷감당하는데 자신이 있는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때 도대체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수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위 내란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이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지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봐도요, 이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해하고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부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인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고유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